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상해종합지수도 오늘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투자 전략 오늘도 좀 방안을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0.02%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천 지수를 볼까요? 심천 A인데요. 심천 A는 지금 오르고 있네요. 0.16. 그래서 지금 그 2017년 초반에 이 충격을 어느 정도 지금 만회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저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될 텐데, 홍콩 H 같은 경우는 오늘도 0.42% 오릅니다. 지금 만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폭풍 전야의 상황이네요. 그렇죠? 여기 뭐 6번을 실패했던 그 만선을 이번에는 얼마나 극렬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며 그 저항을 어떻게 뚫어낼 것이며, 일단 홍콩 H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되는 2017년입니다. 상해랑 심천이 지난해 말에는 홍콩 H보다 포커스를 받았지만 2017년 1월달, 2월달을 지나면서 홍콩 H가 3대 증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 순간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볼 텐데요. 오늘의 특징은 또 약간 다릅니다. 계속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 시장의 강세와 원자재 가격 시장의 강세가 일어나는 그 배경으로서 그 얘기를 드렸고, 국제 원자재 시세를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상해랑 심천의 부동산 개발주라던가 건축 재료주들, 이런 것들의 강세가 굉장히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에 골고루 나타나면서 돈이 쏠리는 부분이 어딘가 를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또 특징적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변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까 뭐 이제 닭고기 가격도 오른다, 물가 인상되고, 임대료는 오르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그게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복되는 초반부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운주들의 주가. 왜냐면 물동량이 많아지는. 이번에 뭐 계란도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도 했었고, 미국에서 들여왔죠. 하얀 계란. 근데 이제 선박으로도 실어 나르죠. 물론 그것은 AI 때문에 계란을 실어 나르는 거지만, 계란을 제외하고라도 국제 교역량이 많아지고 물동량이 많아지면, 경기가 살아나면 당연히 해운주들의 주가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코스코 해운, 그리고 코스코 특송, 그리고 중국 선박공업, 자, 해운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주들이 강세고요. 심천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를 간 게 북부 만항, 항구를 운영하는 업체. 자, 이 특징이 지금 확실하죠? 우리나라로 가볼까요? 지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한진해운 지금 780원에서 거래 정지가 되었고요. 이제 그 마지막 그 정리매만 남겨놓고 있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일단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한진해운이 세계 7위입니다. 엄청나죠? 두산 엔진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뭐 바닥이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코스코 해운, 차이나 코스코입니다. 중국 최대의 그런 해운사고요. 컨테이너부터 벌크선을 다 만들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한진해운, 현대상선이 하던 그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코스코 해운의 월봉인데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신트렌드 산업은 20년을 주기로 해서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고 중국은 한국을 쫓아가요. 모든 게 그래요. 문화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뭐 미국이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아의 3국을 보면 다 그렇게 얽혀 있고, 그리고 전통산업, 이런 거 경기 민감업종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중국이 좋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일본이 좋은 경우도 있고, 일본,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해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그 차이나 코스코 이 해운 주가가 오르는 것이 그냥 지수가 올라서 오르는 건 아니죠. 느닷없이. 이게 왜 국유기업이고 엄청나게 시총이 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돈이 바보가 아니에요. 돈은 제일 똑똑한 놈이거든요.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움직일 그런 가망성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걸 예상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선박공업, 두산 엔진과 마찬가지로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인데, 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배에 엔진이 들어갈 리가 있나요? 자, 중국 선박공업은 20개월선을 돌파했고요. 지금 3개월째 밑바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의 그런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부분과 지금 중국 해운 산업이 살아나는 이 부분, 교차돼서 나타나는 지점이라는 거고, 중국의 해운, 다른 것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해운은 세계의 해운 경기를 갈라요, 이제. 세계 해운 경기를 가르는 저런 업체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
원자재주들의 상승도 받고 부동산 개발주들의 상승도 받지만 그거에 그 덧대어서 해운주들의 상승까지 이제 점점 경기 상승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주 지금 여러 가지 분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고 거대한 그런 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고 거래 상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조선중공업이 거래 상위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신강천송 건축재료 또 급등 9%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재료 업체 급등하고 있고 중국 석유화학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코스코 해운도 지금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거래량 상위에도 올랐고요. 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 금과 부동산 개발주 올랐고요. 천산시멘트 어저께 시멘트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지금 몽초 생태환경은 엊그저께 보여드렸죠. 3.5를 또 급등이고. 자, 지금 뭐가 움직이는지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 주목해야 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의 저런 인프라 산업이나 그 경기 민감 업종들의 그 종목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오르는 게 상해 증시, 심천 증시 전반적인 부분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저런 부분은 지금 세계 경기를 선도하는 쪽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 분야를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차이나픽 시간에 완미 레저를 준비했습니다. 영문으로는 퍼펙트 월드 픽처스라고 하면 좀 더 아실 거고요. 소호강호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소호강호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성강통으로 심천 A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 어저께는 플랫폼 회사를 갖고 왔잖아요. 37게임즈를 운영하는. 그래서 그 플랫폼 회사들의 그런 어떤 강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지금 네이버가 플랫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당을 만들어주는 애들. 우리 그 게임 어디서 다운받아요? 요즘 모바일 게임?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하고 애플 쓰시는 분들하고 틀릴 텐데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거고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마당 그냥 공짜로 주나요? 마당 수수료를 받죠. 네이버 광고 수수료 다 먹잖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그런 마당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거고요. 페이스북의 주가를 보세요. 처음에 상장될 때 그게 무슨 거품이라고 했지만 그 뒤로 몇 년인가 지금 만 4년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시총이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당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너무나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37게임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고 물론 텐센트홀딩스는 지네가 개발도 하고 유통도 하고 마당까지 갖고 있고 그냥 다 공룡이죠. 근데 이제 완미레저라는 업체는 개발 쪽에 좀 특화된 회사인데요. 완미세계, 도타2, 뭐 소호광호 이런 것들이 대표작이고요. 모바일 게임 쪽보다는 일단 온라인 게임 쪽. 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NC소프트가 대표적이었죠. 요즘에 리니지도 모바일로 다 나오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게임 업체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 중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CJ E&M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왜냐면 얘네가 이제 영화 산업까지 손대기 때문이에요. CJ E&M 아시다시피 게임, 영화, 뭐 문화, 드라마 다 하죠. 경쟁업체는 완미레저, 인기미디어, 환신미디어, 중남미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한국어로 하면 CJ E&M, 제일기획 이런 것들이 껴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참고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 완미레저라는 회사 퍼펙트 월드 피처스가 온라인 게임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대세거든요.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예전에 어떤 그림 사진도 돌고 했었죠. 이른바 짤이라고. 그래서 그 중국의 PC방에서 PC방 안에 200명이 앉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지금 2014년도 상반기에 중국 온라인 게임 유저들 수 4억 명 돌파해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요. 2013년에 온라인 게임 시장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기준으로 6억 1,800만 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6억 1,800만 명이 전체 지금 사용자 중국 인구의 45.8%밖에 안 된대요. 네티즌이 이제 되었어요. 이른바. 네티즌, 누리꾼이 이제 된 거거든요. 45.8, 반 정도가. 지금은 이미 반이 넘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주요 소비자 계층은 젊은 층인데, 여기 보니까 평소 한가할 때 오락으로 삶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가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스마일 게이트가 개발했었죠. 크로스파이어. 1인칭 슈팅 게임 이거 1위고 그리고 밑으로 가보면 한국 꽤 많은데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나만 미국 거예요. 10위 안에 든 게 다 중국 아니면 한국 거고 한국이 이 상위는 차지하고 있는데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게임 개발사들이 자체 개발한 로컬 게임들도 순위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 쪽에서도 아주 좋고 유저들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게임이 물론 훌륭하긴 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건 많으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타깃이 젊은 층이었는데
노령화 추세로 이제 중장년층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로 나왔지만 리니지 검 그 몇 년 동안 키우신 분이 젊었을 때 20대 때 하다가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냈었죠. 그러니까 그 유저들이 계속 하다 보면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계속 거기서 캐시카우를 창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손익계산서를 볼 텐데요. 원화로 환산해놨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매출액이 일단 원화 기준으로 3배가 늘었고요. 일단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펙트 월드 피처스가 아까 전에 온라인 게임의 성장의 파이를 제대로 가져간 업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저렇게 시장이 성장해도 기업이 그 파이를 못 가져가면 주가는 오르지 않겠죠. 2014년부터 16년 보니까 아주 좋았고요. 2010년 2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20개월 선을 붕괴해 놓긴 했지만 지금 거의 뭐 5, 6개월을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뭐 괜찮은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저께 게임 플랫폼 업체고 오늘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어쨌든 온라인 게임 시장,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기 때문에 중국 인구의 반이 이제 넘었어요. 네티즌들이 7, 80%갈 때까지 성장을 한다고 치면 이 퍼펙트 월드 픽처스 게임 개발사로서 꼭 알아두셔야 할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차이나 시간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투자 전략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